자,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한 주가 참 빠르게 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른 것처럼 정말 더 빠른 트레이드는 없을 것 같아요. 세월만큼 빠른 트레이드가 있을까요? 그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 시장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잘 굴러간 종목들은 잘 굴러간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흐름을 좀 바꿔줄 수 있을지. 종목은 일단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만은 요즘은 하루 앞을 예측하기 너무 힘들고 당일날에 주로 나타나는 이슈에 많이 집중하는 편이라 종목을 도출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종목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서둘지 마시고 아침에 흐름을 보고 방향을 정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즉 조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이라서 한 주를 마감한 하루라 시장이 좀 날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추석을 달아볼게요. 먼저 달바 글로벌이죠. 이 종목은 오늘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 아침에 이 종목 공략할 거라고 제가 지금 관종에다 올려놓고 했었는데 너무 밑에 위치를 해놓는 바람에 발견을 못 해가지고 아침에 조금 놀다가 나중에 좀 올랐는데 뭐 수익은 크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좋았던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해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이 일단은 내일을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금요일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되 만약 밀어붙여서 상방 쪽으로 잡아주면 웬만하면 이런 것을 한 승부를 끌고 다음 주로까지 끌고 간다는 전략으로 한번 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큰 폭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챙겨 먹어야 되겠지만 어중간하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스탠스를 취해놓고 종목을 쳐다보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을 볼 때는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종목을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좋다고 했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이 종목을 내가 가져가서 챙겨 먹어야 될 것인지 뭐 아니면 이 정도에서 뭐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가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흐리멍텅해지죠. 그래서 항시 진입하기 전에 그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넥슨 게임즈는 이 재료는 많이 나온 재료라서 일단은 텐센트가 뭐 20조 원의 넥슨을 뭐 인수를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재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대체거래소에서는 좀 끌어올려 가지고 마쳤는데요. 지금 오늘 종가로 볼 때는 11%대로 마쳤는데 대체거래소에서 마치기로는 18%대로 마쳤네요. 일단 그걸 참조하시고 내일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KH 필룩스. 지금 여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룩스는 내일 거래 재개가 될 것 같은데 액면 분할이죠. 액면 분할이라 이렇게 자료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가격이 한번 볼까요? 가격이 7,970원이네요. 한번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KH 필룩스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에는 오늘 남북경업주도 남대로 뭐 많이 움직였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탁월한 모습을 보인 종목은 그나마 아난티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죠. 상가까지 한번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쭉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았는데 시간 외에서는 이렇게 또 상가는 못 들어갔거든요. 시간 내에서는 또 밀어붙여가지고 저 대체거래소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상가까지를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상가를 못 들어간 종목이 대체장에서 상가를 일단 들어가더라도 그 뒤를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좀 불분명해요. 요즘에 데이터가 아직 누적된 데이터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것은 물론 지금 현재 시간의 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보시면 뭐 좋은 사람들 같은 거는 뭐 3.3% 3.3% 그리고 뭐 인디F 같은 경우에는 4.3% 이게 뭐 다 시간에 이렇게 올라 있는 건 다 좋아요. 아마 내일도 JST나 3% 뭐 조비도 뭐 3% 이렇게 막 올라가 있거든요. 내일도 얘네들이 좀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남북경업주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좀 그런 의미는 있어요. 또 작업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이상한 재료 뭐 그런 재료보다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봅시다. 보고 내일 만약 애들이 다시 일단 아난티가 일단 머리를 삼고 있으니까 뭐 아난티 밑에 다른 애를 쭉 붙여 놓을 거든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뭐 조비를 하셔도 좋고 시든을 하셔도 좋고 부사선을 하셔도 어느 것을 하셔도 좋아요. 나는 뭐 내일 대북주를 보겠다면 그냥 아마 비슷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난티가 일단은 뭐 자기가 1등으로 가 있으니까 아난티를 붙여놓고 한번 보시면 되겠죠. 한진카루 한번 봅시다. 한진카루 같은 경우는 시간에 7.7% 올려놨는데 종가에 밀어붙여가지고 한 7% 밀어붙여서 올려놨더니 시간에서도 이 정도로 올려놨군요. 어떤 재료가 뭐 지들지는 참 애매합니다만은 이런 스타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거래를 해보실 분들은 이런 것도 공부가 되거든요. 우선주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내일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금액대가 4만원대라서 웬만한 자금은 받아줄 겁니다. 다음은 남각토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신석재와 같이 잘 붙어 다니니까 뭐 일신석재와 같이 보셔도 하고 따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무너졌거든요. 아침에 파동을 한번 띄워주고 눌려주고 올라가고 이제 내려온 이런 스타일인데 시간에서는 얘는 지금 3.8%를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이놈도 따로 개인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라클하고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유라클 뭐 눌림 자리에 한 볼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는 2.8% 조금이라 싸게 들어가긴 좋겠죠. 시가 기준으로 매매하시기 좋을 것 같고 자이글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을 주려고 약간 움직였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보시는 바지 그렇게 큰 물량이 거래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내일 한 번 더 관심 있게 봅시다. 시간에서는 1% 정도 올라 있습니다. 과연 내일은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죠. 그리고 아톰과 TP 한번 볼게요. 아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을 했다가 내가 어제도 전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죠. 둘 다 지금 모습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1.6% 기관하고 외국인으로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점, 요즘 기관이 조금 손을 대고 있다는 점,
그런 것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돈도 남대로 다 코글이나 기글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TP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1.5% 올라 있군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크게 손대는 건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팔고 있군요. 흐름상 한 번만 추임새를 주면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거래량은 190만 주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움직임을 받아줄 겁니다.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 같은 이놈은 참 끼가 있는 종목인데 움직일 때 참 잘 가거든요. 근데 얘도 엉덩이가 참 무거워요. 호흡가 참 빡빡합니다. 그런데도 움직일 때는 참 잘 움직여요.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에 1.4%, 1.4%. 오늘 그래도 좀 올랐다가 내려왔네요. 오늘 종가상 7%대로 맞췄습니다. 바라는 색각, 즉 음봉이 비치면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나인테크 경방. 나인테크도 오늘 흐름을 좀 잡아주고 내려왔는데요. 그 흐름을 잘 이어주지는 못했네요. 내일 한 번 더 흐름을 보죠. 오늘 외국인이 160만 주란 물량을 집어넣은 것이 참 눈에 보입니다. 기간은 47,000주 팔았는데 시간에 0.7%니까 아침에 크게는 뭐 그렇게 시가 잡히지 않을 거예요. 음봉만 피하시면 됩니다. 양봉에서 놀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경방은 참기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한때 얘는 이런 애들은 거래량이 작거든요. 45만 주. 크게 물량을 할 건 아닙니다. 시간에 0.6%니까 시가 높지 않을 거예요. 편안하게 지집해 보시고 음봉이 비치면 일단은 나와 있는다. 아침에 약간 음봉 비치는 이런 거는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기술주로 내일 한번 보죠. 다들 지금 음봉이 나와 있거든요. PS 일렉트로닉스만 빼고 음봉 친구들은 음봉이 떨어져 나와 있는 친구들은 양봉으로 바뀔 때만 보셔도 됩니다. 굳이 꼬리를 밑에까지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파루도 그렇고 그린생명과학도 그렇습니다. 굳이 꼬리를 안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PS 일렉 해놨는데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PS 일렉트로닉스도 오늘 좀 모습을 움직여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더군요. 얘는 시간에 0.5% 양봉이 되어 있거든요. 얘는 양봉 매매는 양봉으로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다날은 사실 오늘 다날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다이날을 좀 보긴 봤는데 오늘 저는 뭐 안 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뭐 오전에 장사 문 닫고 셔터 문 닫고 옷장에 보니까 다날이 못 가니까 미투니 가지고 이제 상한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잘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비슷한 재료가 두 종목이 비슷한 시간대에 주목을 받았는데 한 놈이 잘 안 움직이면 나머지 한 놈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와 비슷한 재료까지는 한 놈이 움직입니다. 그런 점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하고 후반부에는 사문 히스토리에 올려놓을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좋습니다.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주말 잘 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또 하루가 또 흘러간 것 같네요. 제가 요즘 바빠서 자주 트레이딩 히스토리를 잘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려니 하고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다시 또 보기 한번 해보면서 각자가 스스로의 트레이딩에 수정할 점과 보완할 점을 한번 찾아보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매매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종은 에드바이오텍이었죠. 아무래도 이 종목이 가장 좀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그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것이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점상을 이제 유지를 한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점상을 유지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완전한 여기 이 저점 보합에서 거의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보합에서 진행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상한가로 바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예, 상한가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뭐 더 할 라인은 없었는데 참 아쉬웠던 점은 잘 버티고 있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풀어진 것은 참 아쉬웠어요. 안 그랬으면 상한가 수익을 안고 우리가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되는 건데 참 그 점은 좀 아쉬웠다라고 뭐 인간적으로 좀 말을 드리고 싶네요.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 봉상으로 이렇게 만약에 상한가를 유지를 했다면 이렇게 유지를 했다면 얘는 또 내일 또 다시 더 볼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다음 주까지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는 못했죠. 사람 마음이 욕심까지는 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오늘 하루 수익으로 볼 때는 30% 수익이니까 그 점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사람이 간사한 동물이라 수익을 주면 끝없이 먹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늘 장도 안 좋은 목요일장이었지 않습니까? 목요일장에서 뭐 그 정도 수익을 줬으니까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파루를 한번 봅시다. 파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파루는 오늘 이제 뭐 두 개의 팀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 있지 않습니까? 파루는 전일에도 우리가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이었는데 오늘 다시 또 진입하신 분들은 다시 또 수익을 또 챙기는 그런 구조였죠. 예를 들면 전일에 우리가 여기서 하이트레이너 진행을 해가지고 한 7% 가까이 수익을 안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등락을 좀 견뎠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한 30% 가까이 수익을 어제 가져오신 분들은 챙겨야 되죠. 이 꼬리 부분을 안 다치고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시 수익을 안고 넘어올 때는 항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좀 흔들리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흔들리더라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전일에 가져오신 분들이야 그냥 뭐 이양 수익 7% 정도 안고 있는데 오늘 시가 파루가 3%인가 그 정도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뭐 그거 먹으려고 우리가 하이트레이딩 그 좀 위험한 트레이딩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금 큰 수익을 좀 바라보고 하는 건데 파루는 그에 걸맞게 오늘 30% 가까운 수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어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위해서 또 오늘 다시 또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1600원 기준가 그죠? 여기서 또 급등을 했죠. 2%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21에서 22% 나왔는데 아주 깔끔했죠. 물론 처음에는 약간 아침에 미끄러지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우리가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시가를 돌파 못하면 손대지 말고 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타점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파루는 전일에 가져오신 분도 한 30% 먹었고 오늘 한 21, 2%까지 갔으니까 오늘 진입하신 분들도 20에서 21, 2%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왔으니까 파루는 참 양수 겹장으로 오늘 좋은 수익을 준 것 같습니다. 파루 같은 친구가 상당히 참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파루 흐름이 상당히 좀 아주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파루는 좀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익 잘 주는 종목을 자꾸 지켜보고 있는 것이야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잡고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이네요. 한전기술도 오늘 좋았습니다. 한전기술도 오늘 좋았죠. 사실은 오늘 원전주에서는 처음 스타트를 끊어놓은 G2파워가 있잖아요. G2파워가 아침에 벌써 대체거래소에서 벌써 뛰어가지고 막 우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G2파워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상한가를 들어간 쪽은 G2파워 쪽이 좀 더 유리하단 말이죠. 유리한데 굳이 좀 고민을 좀 했죠. 하지만 우리는 뭐 한정 기술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원전주 움직일 때 한정 기술이 제일 빨리 움직였거든요. 제일 빨리. 그래서 한정 기술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한정 기술은 오늘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의 뭐 저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은 좋았죠. 우리 7,900원이 79,000원이었습니까? 여기서 들어갔나?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수익은 뭐 그렇게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19%, 20%뭐 가까이는 나왔습니다. 그래도 상한가는 들어갔거든요. 상한가는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채워졌거든요. 상한가가 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한정 기술도 상한가를 들어가고 에드바이오도 그것도 또 30% 수익을 안고 상한가로 보유하게 되고 이것도 한 20% 가까이 수익을 안고 보유하게 되는데 둘 다 상한가를 풀어진 것은 참 오늘 조금 가슴이 시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목요일이었지만 정말 상종목도 지금 한 3개인가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서너 개인가 있는데 참 아쉬웠어요.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 한전기술은 만족합시다. 한전도 오늘 뭐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오브젠을 봅시다. 오브젠은 전일에 우리가 상한가로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아침에 시가가 중요했죠. 아침에 시가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침에 뭐 시가 10% 출발했으니까 한 17%까지 올라갔잖아요. 15% 수익은 15% 수익은 여기서 챙겨 먹는 거죠. 17%는 안 먹더라도 15%면 땡큐 하면서 챙겨 먹는 거죠. 목요일이니까. 그죠?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항시 주축과 일축을 제가 항시 잘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시 그것을 잘 챙겨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내 매도 타점에 어떤 많은 도움을 줍니다.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오브제는 그렇게 해서 뭐 상수익은 그렇게 15에서 17% 챙겼고 데이도 같이 진행했잖아요. 여기 이 부분 한 번 또 한 번 더 그래도 여기에서도 오버제는 한두 번 해가지고 14%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 데이도 나쁜 수익은 아니죠. 그래서 상수익도 챙기고 데이수도 챙기고 오브젠 뭐 좋았어요. 이 정도면 사실 뭐 사람 욕심 끝이 없죠. 자, PS 일렉트로닉스도 역시 이건 상종목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죠. 전일에 늦게 들어간 종목이라 가져온 종목인데 이놈은 오늘 야무딱지게 두 분의 수익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좀 벌벌거리고 헤매고 있을 때 PS는 오늘 PS 일렉트로닉은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2% 출발했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 보합 기준가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 해도 두 분의 수익만 해도 20%가 넘게 나온단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아주 뭐 깔끔했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런 원투 스타일 종목이지 않습니까? 원투 스타일.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상승 완화 걸렸을 때 10% 정도에서 더 가지면 또 밀리잖아요. 바로 잘라놓고 다시 기다리니까 다시 또 오잖아요. 또 오면 또 원투. 여기서는 12% 정도 수익까지 나왔죠. 그래서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이런 스타일, 원투 스타일 같은 거는 10% 완화 걸려서 바로 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머뭇거린 다음 바로 매도. 아니면 완화해서 일단 1차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 놓고 다음 추이를 한번 보는 거죠.
뭐 끝까지 올라가 버리면 절반 가지고 또 승부 보는 거고, 안 그래 밀리면 잘라놓고 다시 절반을 10% 챙겼으니까 절반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일렉트로닉스도 오늘 착한 친구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상매매로 이제 가져온 종목이었는데,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조금 아쉬웠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 욕심이거든요. 제 욕심이야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상가로 또 가고 막 이런 걸 뭐 가면 좋겠죠. 뭐 끝없이 가면 좋겠죠.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얘는 오늘 뭐 한택이 시가가 안 좋았잖아요. 보합에서 출발했거든요. 보합 0%대. 그러니까 오늘은 손실 안 본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목이 그래도 17%까지 수익을 줬잖아요. 그러면 뭐 박수를 쳐야 되죠. 박수를. 예. 이거 목요일에 아이고 이놈 오늘 틀렸네 하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와서 쭉 끌어올려가지고 수익을 주니까 이거 정말 땡큐죠. 오늘 웰크론 한택은 오늘 복 받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오늘 내가 어젯밤에 덕을 좀 많이 쌓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좋은 편이죠. 그래서 한택은 오늘 덕이 좋았다. 덕이 좋았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태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기세주로 우리 진행이 되었는데 좀 생각보다는 좀 아쉬웠죠. 한전기술이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면 태용 같은 종목은 오늘 자기도 아마 상한가를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됐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차트 모양이 좋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보이지만 아까 한참 올라갈 때는 요래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끙끙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저 때는 막 정말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래서 승부를 한 걸었는데 한전이 상가에서 풀어져 버리고 좀 뻘뻘거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얘가 힘이 좀 빠졌잖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우리가 33,000원 이 정도죠. 33,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는데 수익률은 한 7%? 뭐 그 정도밖에 못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조금만 힘을 썼으면 하는 참내 그 마음이 좀 아쉽긴 아쉬워요. 그랬으면 한전이 상한가를 가고 그러면 태용도 상한가를 갔으면 오늘 이것도 참 좋았을 텐데 참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거 참 아쉬워요. 그죠? 참 아쉬워요. 보면 에드바이오텍도 아쉽고 태용 인원도 좀 아쉽고 한전기술도 좀 아쉽고 다들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친구인데 참 오늘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것은 오늘 우리 목표한 것은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7% 정도라도 수익을 먹었으니까 아깝은 좋다고 생각합시다. 지시진놈은 오늘 우리 방송에서 제가 하도 뭐라 말을 많이 했는데 이름이 안 좋다고 제가 자꾸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놈 이름 안 좋아, 이놈 이름 안 좋아 이랬는데 그좀 농담일지는 몰라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름이 안 좋은 놈 잘 못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기대감엔 좀 상당히 못 미쳤죠. 예. 아침 시가에서 좀 머뭇거릴 때부터 좀 알아봤어요. 갈로 같았으면 바로 시가에서 치고 갈 텐데 근데 오늘 싸움은 지시진은 사실은 시가부터 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감은 사실은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지시진놈이 시가가 4.5%였지 않습니까? 근데 전일의 시간에서는 7%였잖아요. 7%. 그럼 전일의 시간에 7%에 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시가 4.5% 내가 들고 있겠냐고요. 힘이 없다는 거지. 시가 싸움에서 벌써 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별로다 싶었지만 그래도 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신규주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예상대로 가지를 못하고 벌벌벌 하더니 내려왔죠. 오늘 한 번 더 했잖아요, 우리 그죠? 11,200원입니까? 11,300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봅시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 없다. 한 번 더 보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진행했잖아요. 근데 수익은 뭐 수익이라고 할 건 없죠. 뭐 5, 6%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좀 아쉬웠어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뭐 그렇게 했는데, 만약 오늘 상승을 하면 끊고 갈 종목은 GCG놈이나 파로 같은 종목이 띄워줘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참 좀, 요즘 신규주들이 큰 힘을 못 쓰네요. 다들 요즘에 뭘 밥을 못 먹는지 참 다들 힘을 못 쓰네. 오늘 로킷 헬스케어는 오늘 시가, 아침에 시가에 바로 우리 승부를 걸었잖아요. 얘기했죠. 오늘 얘가 아침에 갑자기 한가 근처까지 막 밀리고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림으로 봐서 얘는 사실은 오늘 양봉이 됐으면 공략하려고 했던 종목이라, 시가 양봉으로 출발된다면 오늘 달라붙어서 한 승부를 띄울 생각이었거든. 근데 안 가. 안 가고 뭐지, 갑자기 한가 근처에서 얼렁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시나 이런 거 보면 큰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가 한번 보자 했는데 시가 마이너스 13%인가 출발됐죠. 13%인가 출발했는데 한 15%, 한 2% 밀리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했죠. 당연히 이제 우리는 시가 기준으로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수익률은 크게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9%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만, 아침에 마음을 먹고 승부를 건 종목이라 이런 종목은 뭐 욕심만큼 올라가 주지는 못했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욕심만큼 갈 만한 자리가 아니죠. 차라리 더 주고 오늘 양봉을 한 플러스 한 3, 4% 띄우고 한 5% 띄었다면 차라리 더 주더라도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마이너스 13% 떨어진 이 친구를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오늘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늘 로킷은 마음을 먹고 공략을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수익이면 뭐 나름대로 아침 시초장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SM100셀이 지금 상가를 가 있는데, 제가 오늘 상팀들한테 참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은, 상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인데, 장이 맞추는데 우리 매매하시는 이제 팀들 구분을 좀 해보면, 상매매만 하시는 분, 데이만 하시는 분, 그리고 상매매와 데이를 다 하는 사람, 보통 세 분류로 분류되거든요. 데이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한두 종 먹고 도망가는 사람, 또 뭐 하루 종일 하는 사람,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죠. 상매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장만 하는 사람, 오후장까지 앉아서 끝까지 하는 사람. 데이하고 상매매 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상매매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내가 매매를 한다고 하면 상종목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패턴을 지켜야 되거든. 패턴을.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뭐 끊기라고 해야 됩니까? 적어도 내가 상매매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상종목 하나는 품에 아무리 안 줘도 안고 가야 돼요. 단지 다치는 걸 좀 조심하면서 말이죠. 그래 보면 물론 5장에 상매매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상종목이 없었잖아요. 전반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호가 약하니까 할 사람만 가볍게 하라고 했는데, 아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라이브 트레이딩에. 하지만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가 들어갈 때는 그러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체킹을 안 하고 말이죠. 그리고 5장에 보니까 미투원 같은 종목들도 상가를 가 있던데, 그런 종목들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상지 같은 것도 품에 안고 가야 된단 말이죠. 적어도 하나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상매매 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지가 안 들어요.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은 좀 아쉬워요. 유통원 같은 것은 잘 봐야 될 종목인데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보내줬다는 것은 정말 좀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인 매매가 마쳤는데 다들 고생들 많이 했고요. 내일 또 어떤 시장이 또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에 맞춰서 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